유튜브를 누군가 혹시 하얀 탕수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레시피를 올려놓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뭐 중식좀 잘한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봐도 그렇게 알려줘야만 하나? 그건 하얀 탕수육이 아니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최초 공개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완벽하게 자세히 특별히 알려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가 뭔가 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재료는 거의 역대급으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야 됐어요. 안 그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얀 탕수육이잖아요. 완전 하얀 탕수육.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할 거는 상표 상관없습니다. 상표. 감자 전분. 저는 일부러 99%짜리 사용했어요. 99%짜리랑 뭐 감자 전분의 함량이 뭐 55%짜리 이런 거랑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컵으로 정확하게 한 컵 깎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물 2컵. 근데 이 양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넣으시면 돼요. 넣고 나서 한 2-30분만 기다려도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물이랑 밑에 전분이랑 아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일부러 마구마구 섞거나 흔들지 않는 이상 위에 감자가 흔들리면서 조금씩 이게 뿌연물이 이렇게 살짝 될 수는 있지만 물은 물대로 나오고 전분은 전분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했었죠. 뒤집어도 아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도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빼주고 이 물은 버려도 되고 이따 전분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남을 것 같아갖고 이걸로 그냥 사용을 할게요. 이건 버리고. 전분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하얀 탕수육이라는 거를 무조건 강조를 하겠습니다. 재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부탁하는데 저를 믿으신다면 한 번만 저를 봐서라도 생강 5g이에요. 5g 아주 얇게 그냥 3쪽 심지어 이거 씹을 일도 없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향만 뽑을 거예요. 요거 토마토 이거 레몬이나 라임 있으면 되는데 그냥 뽀닥으로 이따가 썸네일이나 한 번만 해볼까 하고 고기는 등심 준비했습니다. 등심 준비하고 이렇게 도톰한 상태에서 1cm 정도 그리고 이거 저는 이렇게 반 썰어서 대략 센티미터로 따지면 4에서 5cm 두께는 1cm 씹는 맛이 있게. 근데 여기서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 튀김은 밑간 기본 간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저는 이걸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어요. 그래서 신발 튀김까지 한번 해볼 건데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하는 탕수육은 제가 완전히 사랑하는 탕수육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지금 5%를 빼놓고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보통은 간을 안 해요. 중식에서 잘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스가 강력해서 그런가? 겉에 소스 강력하고 맛있는데 안에는 간이 안 돼가지고 좀 따로 노는 느낌이 항상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중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가장 중요한 거 물 3컵입니다. 저는 미리 해놓고 1시간 동안 해놨어요. 최소. 그리고 두 번째 소금 그냥 맛소금이에요. 맛소금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1 테이블스푼 넣습니다. 잡내를 잡는다기보다는 다 여기다가 고기 자체에다 향을 좀 넣고 싶었어요. 대파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있어서 좀 넣었어요. 그리고 레몬 있으면 한번 꼭 짜가지고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따가 레몬을 쓰실 분들은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간을 색깔을 입히면 안 돼. 간장이라든가 절대 그런 거. 그 대신 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방금 전에 돼지고기 제가 보여드렸죠? 자, 얘랑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1시간 넣었는데도 색깔이 얘는 피가 다 빠져가지고 색깔이 허해요. 이렇게 피를 완전히 빼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얀 탕수육을 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고기 자체에 핏물이 있으면은 당연히 튀길 때 무조건 핏물이 빠지면서 약간이라도 까만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금이랑 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를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말은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은 등심, 안심 이런 거 한국 사람 특징상 저는 완벽한 한국 사람이라서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솔직히 등심 돈가스라든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카츠동한 거 이런 것들은 맛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그것만 먹으려면 난 벌 받는 것 같더라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 고기를 녹는 듯한 부드러운 식감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베이킹소다 2분의 1 테이블스푼. 저는 베이킹소다 넣으려다가 안 넣고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으면은 그거는 확실히 알거든요. 넣으면 고기가 거의 녹다시피 부들부들해집니다. 속에는 심지가 좀 살아있어요. 여기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집어넣고 1시간을 똑같이 지금처럼 재웠을 때. 자, 그러면은 베이킹소다를 넣었을 경우에는 주의점은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건져서 씻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 찝찝하면 씻는데 이걸 뭐 굳이 더 하얗게 만들고 싶다면 씻어도 되죠. 저도 씻을게요. 그럼 그래서 잘 씻어야 된다. 한 번, 두 번씩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오늘도 먹고 싶고 내일도 먹고 싶고 모레도 먹고 싶어. 연육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이 상태로 해놓고 냉장 보관하시면은 솔직히 냉장고 지금 요새 쓰는 사문형 냉장고 그런 거 쓰시면은 온도 변화 별로 없어가지고 일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튀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즐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 이걸 대충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씻어서 갖고 왔습니다. 씻어서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더 핏기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누군가 혹시 하얀 탕수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레시피를 올려놓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뭐 중식 좀 잘한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봐도
솔직히 너무 대충이야. 그렇게 알려줘야만 하나? 그건 하얀 탕수육이 아니야. 이 고기를 이제 이 뻑뻑한 전분에다 넣어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분 뭐 묻지도 않아요. 전분이 완전히 고체화가 거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이게 고생을 많이 하는 건데, 고생을 덜 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색깔을 하얀색으로 유지를 하고 싶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뭐 계란을 넣어라 뭘 해라 아니 나는 하얀 탕수육이 먹고 싶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식용유입니다. 일단 1테이블스푼 넣을게요. 얘가 식용유랑 전분이랑 섞여서 그래도 그나마 얘는 좀 떨어뜨려가지고 반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 그 정도의 식용유를 좀 넣어주고, 지금 이 전분을 깨면서 이 돼지고기를 잘 묻혀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묻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겨서 보여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따가 뛸 때 어차피 이게 완벽하게 묻어갖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대한 어차피 코팅을 다시 해줘야 돼, 집어넣으면서.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이게 만약에 핏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벌써 이 하얀 거는 다 하얀색이 아니고 분홍색이 되고, 그럼 나중에 누렇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핏기를 다 빼줘야 된다고. 핏기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일단 한번 뒤적거려 놓고 이제 기름 갖고 오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완전 깨끗한 기름도 아니고 이미 통닭 한번 튀기고 카츠동 튀기고 새우튀김 튀기고 지금 이제 4번째 쓰는 기름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새 기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요리할 거면 10번은 쓸 수 있어. 자, 한 손으로 물어놓으면 어차피 전분이 쭉쭉 퍼져요. 이렇게 놓으면 얘들이 더 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도 완벽한 하얀 탕수육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전분을 겉에 다 싸야 되거든. 그러면은 근데 또 빵이 너무 두꺼워진단 말이야. 완전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을 4번이나 튀겼는데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 겉에 나오는 거품이나 이런 거는 돈가스 튀겼을 때 거기에 이제 수분이 남아있잖아요. 항상 재료를 튀기면.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게 온도 체크하려면 마찬가지로 전분 같은 거 조금 떨어뜨려 봅니다. 이렇게. 아직은 제대로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올라오는 데까지 5초 이상 10초 이러면은 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솥이, 항상 얘기하지만 솥이 깊이가 얕잖아요. 얕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금 안 떠오르는 게 아니고 바닥에 붙었을 가능성이 100%야. 이거 봐, 붙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는 이미 맞은 거예요. 자, 다시 자 넣습니다. 이게 무겁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바닥이 얕으니까 붙는다고. 근데 만약에 기름을 흔들어줬다 그러면 바로 뜨잖아. 바로 여기 심지어 붙었어. 그리고 이런 하얀 탕수육이나 찹쌀 탕수는 뭐가 제일 핵심이 되냐면, 얘네들이 서로서로 들어가면 붙어요. 그 붙는 거를 잘 떨어뜨려주는 거,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아무리 잘 묻혀도 99%의 확률로 하얀 탕수육 중에서도 거기서 이제 사이사이에 약간의 색깔들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분이 완벽하게 묻질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가능하면 완벽하게 묻힌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띄워. 이렇게 하나 띄고 넣어보세요. 일단 연습삼아 한번 넣어봐. 근데 바닥에 붙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젓가락 준비하시고, 이걸 또 바로 띄면은 이게 좀 깊어야 돼. 자, 이런 느낌. 떨어뜨리는 게 항상 문제라고. 자, 벌써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나올지. 자, 겉에가 이렇게 기포 같은 게 막 올라오고 하얗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요렇게 되는 건데, 겉에가 잘 묻어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잘 묻어. 근데 얘는 찹쌀가루, 얘 반죽은 무거워서 들어가면 당연히 바닥에 지금 이렇게 얕은 상태에서 붙는다.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튀기기보다는 완성도를 원한다면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가차 없이 넣는다.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떠서 반죽 묻혔으면 빨리빨리 그냥 넣는다. 저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2번에 나눠 튀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번 아부장이 그래서 짬밥이 있는데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무리해서 넣었을 때는 떨어뜨리는 게 힘들거든. 안 되겠으면은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초밥 뭉치듯이 한번 이렇게 뭉쳐서 집어넣으세요. 한번 뭉쳐서 집어넣는다. 겉에 빵은 많이 묻으면 많이 묻을수록 그 탱탱해지고 예쁘다, 기포 같은 게 많이 생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포실 말 그대로 원하는 정도의 그 하얀 탕수육이 나올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를 붙었잖아. 떨구는 동시에 여러분들 우와 할 거야. 아마 화면에서도 그 정도의 하얀 색깔이 포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얀 색깔 포실 말 그대로 진짜 하얀 탕수육 이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튀김솥이 깊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럼 밑에서 탈 일도 없고. 지금 집어넣은 지 대략 2분은 된 것 같아요. 2분. 저는 웬만하면 2번씩 안 튀기거든요. 2번 튀기면은 안 좋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번 튀기면 이 하얀 색깔이 많이 날아가요. 더 바삭해지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지났고, 저는 2분간 타이머를 더 맞추고 2분간 돌릴게요. 얘는 안에 전분 자체가 수분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름 튀김이 조금 더 심해요. 다른 거보다. 또 얘는 좀 잘 뒤집어주면 2번 튀길 일이 없다. 기름이 새 거였으면 더 하얗게 나오죠. 2분 튀기면은 지금 나가서 손님한테 바로 나가서 와 쫄깃하고 바삭하고 맛있지라고 하기에는 딱 적당해요. 근데 더 바삭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거 빼놨다가 소스 만들고 한 번 더 튀기세요. 더 바삭하게. 근데 이런 종류의 하얀 탕수는 그렇게까지 바삭바삭하게 먹는 건 아닙니다. 바삭보다는 바삭 쫄깃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포실포실한. 그래도 여기도 바닥에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분이 조금 덜 묻은 거야. 고기가 있는 곳이라는 거지. 피를 뺐어도. 이런 데는 약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얗고 예뻐요. 자, 이걸 덜고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스 만들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흑초를 좀 사용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거, 어디가 자랑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하얀 탕수육이니까 그냥 하얀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튀겨갖고 색깔을 보시면은 겉에 약간의 그 갈색깔이 도는 것들. 근데 이런 애들은 그 튀김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거기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튀김에 있던 그게 완벽하게 정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좀 묻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좀 세기름에서 얘만 튀기면은 사실 불순물이 뜰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다. 하나만 먹어보자면, 소스 안 만들고 그냥 끝낼게. 일단 고기 간이 좋아. 고기에 씹는 맛도 있어. 여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소스에는 라임 같은 거 레몬이나 썼으면은 버리지 마시고 꽁댕이도 국물 이렇게 따라서 넣으세요. 레몬이든 라임이든 상관없이 4분의 1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저 정도 양이면 제가 느낄 때는 설탕을 하나, 둘, 셋. 소스로 아주 범벅을 해버리려면은 더 넣어야겠지만 설탕 4개, 양조식초, 환만식초 이런 거 있잖아요. 식초 넣어줍니다. 저는 환만식초 많이 쓰는데 집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양조식초를 써버렸어. 그래갖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둘, 3개. 이 정도면 이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소스를 먹었을 때 쿨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시큼한 거 먹을 때 쿨럭. 저처럼 그 쿨럭함이 좋으시면은 요 비율. 쿨럭함이 난 싫은데? 하면은 설탕을 하나 더. 그러니까 5대3 아니면은 저처럼 지금처럼 4대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들 소스는 더 독특하게 물을 많이 안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끝이에요. 그 다음에 불 올려줍니다. 완전히 하얗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약속드린 대로 저는 그냥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싸구려 그걸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8분의 1 티스푼. 이거는 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 안 해도 돼. 심지어 소금 안 넣어도 돼요. 소금을 8분의 1 티스푼만 넣어줍니다. 간은 아예 이걸로 맞추는 거죠. 여기다가 뭐 당근을 넣어도 되고, 뭐 파프리카에 목이버섯. 저 같으면 색깔을 살린다 그러면 목이버섯 같은 걸 분명히 쓰겠죠. 끓여주셔야 돼요. 가운데가 아직도 덜 끓잖아요. 이러면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자, 돌리면서 가운데가 끓으나 확인합니다. 점점 가운데가 끓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끓고 있어요. 살짝 먹어보면 맛있잖아. 생강! 제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지금 넣지 마시고 처음부터 생강은 넣어주세요. 생강은 먹을 거 아니에요. 향만 빼고 싶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과는 조금 다르게 가운데도 거품이 슬슬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어있던 이 공간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라임은 너무 끓여버린 것 같아요. 라임은 빼놓고 생강 이 친구들을 옆으로 건졌을 때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가 훨씬 더 작아졌고 이쪽에서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잘 섞어주면 다시 한번 확인. 자, 가운데까지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그 구멍은 남아있지만 이제 거품이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잘 보여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 인내가 필요해. 자, 구멍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없어지면 이게 그만큼 잘 졸여졌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소스화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튀겼던 튀김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렇게 하면은 농도가 딱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아무도 잘 안 알려주는데 왜냐면은 그냥 넣고 볶으래 넣고 섞으래 그럼 힘들게 튀긴 튀김을 다 그냥 눅눅하게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나 아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서클이 점점 작아지면서 완전히 서클이 없어질 때 그때가 넣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넣고 이렇게 대략 5초에서 10초만 이렇게 해도 소스는 완벽하게 먹었고 전체적으로 윤기가 좔좔 흐르는 이런 요리가 됩니다. 자, 담아와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썸네일 찍는다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있는데 요리만 잘하면 뭐하냐고 썸네일을 못 찍는데 내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폭망. 지금 이게 굉장히 들썩들썩하는 맛이에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이걸 집어 먹으면서 중간중간 하나씩 먹어주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입을 한번 섞어준다? 헹궈준다? 뭐라 해야 되나 이걸 하여튼 굉장히 기분 좋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그냥 가니쉬로 넣었고 이 라임 같은 경우는 이쁘라고 놓은 것도 있고 원래는 얘네들을 마지막에 이 튀김을 넣을 때 얘네들 다 넣고 같이 그냥 비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섞이게 마치 지금 있는 이 생강처럼. 이 생강은 안 먹고 건질 수 있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으면은 음식이 굉장히 이런 데 섞여 있을 테니까 색감이랑 그런 것도 좋고 실제로 봤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왜 2번 튀기지 않느냐, 2번 튀기지 않는 거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마지막에 코팅을 했잖아요. 설탕이 코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랜 시간을 술 한잔 먹으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먹었어요. 막 예를 들어 30분 1시간. 그럼 겉에가 좀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약간 조청? 고구마 마탕? 그런 느낌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그런 거 노린 것도 있고. 저는 한 개 먹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저처럼 자세히 가르쳐준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얀 탕수. 그리고 기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거의 뭐 그래도 훌륭하지. 먹어볼게요.
여러분은 이거 인생 탕수육 할 거야. 젓가락 던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젓가락도 필요도 없어. 이거 그냥 손으로 다 먹을 거야. 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기에다 후추간을 원래 굉장히 강하게 해요. 탕수육에서 후추 맛이 잔뜩 날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특색 있는 요리들이 좋고, 저는 그렇게 색깔 있는 요리들이 좋아서 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좋은데, 후추는 약해요. 넣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근데 고기 간이 돼 있습니다. 겉에 바삭하고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새콤해. 이거는 모자랄 데가 하나 없어요. 제가 오늘 고기를 사용한 양은 200g이었어요. 더 좋은 걸 뭘 알려드릴 게 없어요. 한 가지 반당 있네. 야, 처음부터 남겨놨던 이거. 우리 식당이랑 이런 데서 굉장히 화려함이랑 그 색깔이랑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마지막에 내주는 바로 음식의 향인데, 레몬은 레몬대로의 향이 있고 라임은 라임대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뿌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라임즙을 그냥 뿌려줍니다. 가볍게 좋아하는 만큼. 안 뿌려도 상관없는데 저는 뿌리면은 이런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 한 개 먹고 그냥 끝낼게요. 이렇게 고기가 밖으로 빠져나온 게 없이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코팅이 잘 돼 있는 이런 고기들. 잘했어. 솔직히 지금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라임이 다 했다. 이번 요리에서 라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몬이나 라임 둘 중에 하나. 향이 너무 아예 그냥 다른 요리가 돼버렸어. 이전까지는 그냥 아부장 했다면 지금부터는 아부장 스페셜이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유통 전문가분을 찾습니다. 마진부터 세세한 과정을 모두 알려주실 분. 서민 물가를 낮춰주실, 최저가에 도전하실 미친 사장님들을 찾습니다. 업종 무관, 인터넷 오프라인 등 상관없이 그냥 미친 가격에 구독자분들에게 뿌려주실 천사분들. 제 멸치 같은 몸을 근대로 만들어주실 헬창을 찾습니다. 진짜 멸치입니다. 170cm, 62kg 근육 0%. 안녕.